자, 앞에 이 사진 혹시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이 사진 보신 분? 다들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제가 좀 아직 판단이 잘 안 쓰네.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그 생명의 키스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는 사진인데 감전사고 사진이에요. 여기가 목주입니다. 목주. 우리나라에 지금은 목주를 안 쓰는데 미국에는 아직도 목주를 씁니다. 목주가 사실 우리 CPG보다도 잘 쓰면 더 안전성이 높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목주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분이 감전이 된 거예요. 감전이 돼서 뒤로 이렇게 이제 실신을 해서 늘어졌죠. 거꾸로 저렇게 매달려서 시간이 좀 지나면 사망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동료분이에요. 동료분이 불이 나게 올라온 거예요. 이 사진의 모든 정황이 다 나옵니다. 원래 이 전공벨트 도진나라 그러죠. 이걸 요렇게 45도 각도로 차고 작업을 하는데 여기 걸고 끙충 뛰어오른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뛰어올라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밑에서 받치고 인공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살았습니다. 근데 저 사진이 이제 그때 뭐 지금처럼 인터넷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로 저 사진이 퍼져가지고 많은 감동을 줬죠. 여러분들 현업에 가시면은 동료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죠. 그 동료분들이 사실 가족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이 사진에 같이 일을 하는 동료분의 끈끈한 그런 유대감이 아니라 동료애 같은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이대로 조금만 더 경과해서 뭐 사망했을 텐데 사람을 살렸던 그런 아주 이렇게 보기에 가슴이 좀 찡해지는 그런 사진이라서 제가 안전교육하면서 공유를 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목차입니다.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학습 핵심 리뷰라는 게 이게 사실 제가 발전소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면 8시간을 해요. 8시간을 해야 체계적으로 좀 전달할 수가 있는데 오늘 2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전체 선수학습에 대해 가지고 전체 리뷰를 한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런 사고 사례를 가지고 쭉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전학습 리뷰입니다. 우리 전기 설비에서 발생하는 재해 원인과 예방 대책입니다. 전기재해가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재해를 다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원인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가. 모든 전기재해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에서 모든 게 비롯됩니다. 그 원인이 간단하니까 대책도 간단합니다. 모든 전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 3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전기재해의 근본적 원인 하나가 뭐냐? 누전입니다. 누전. 셀루자 전기전자죠. 그러니까 전기가 샌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이 새는 거는 감각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전기가 새는 건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물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여기 상수도 배관이 터져가지고 지금 물이 새나오고 있어요. 이 배관 안에 수압이 걸려있는 물이 흐르고 있죠. 그 배관이 터진 겁니다. 배관이 온전할 때는 이 물의 압력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물의 그 양을 밸브를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조절이 가능한데 배관이 이렇게 터져버리면 통제불능 상태가 됩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이 전선 안에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죠. 이 전선이 온전하면은 이렇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통제가. 뭐 끄고 켜고 하는 이런 통제가 가능한데 전선 피복이 까져서 누전이 된 거예요. 정상 경로를 이탈한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가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끄고 켜고도 안 되고 강하게 약하게도 안 됩니다. 그게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게 누전이고 모든 전기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 누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철도 사고가 납니다. 저기 스페인에서 일어난 열차 탈선 사고인데요. 저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이 레일이 보수가 좀 불량했어요. 레일 상태가 좀 불량했고 열차가 속도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코너링을 하면서 감속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이렇게 코너링을 하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원심력이 있죠. 그 원심력보다 타이어가 바닥에 접지돼서 중력에 의해서 잡고 있는 그 구심력이 커야 되는데 원심력이 더 커져서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탈선을 하면은 운동에너지에 광란이 일어납니다. 기계적인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전기가 똑같습니다. 전기가 전선 안에 정상적으로 흐를 때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의 비유로 한다면은 이 전선 피복이 손상이 돼서 절연부가 손상이 돼서 누전이 되면은 사고가 납니다. 이 오른쪽이 전기 누전 사고입니다. 변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가 누전되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자, 정상적으로 전기를 쓸 때는 이렇게 불도 켜고 어떤 모터를 돌려서 동력도 만들고 열 에너지도 만들고 자기장도 만들고 하죠. 근데 이게 정상 경로에서 벗어나서 누전이 돼버리면은 이 누전되는 전기가 사람한테로 가면 감전이죠. 이게 흘러가면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열이 나서 불이 나면 그게 전기 화재 폭발 설비 오동작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모든 전기재의 뿌리를 파보면은 이 누전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 에너지 저기에서 모든 사고가 비롯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700건 정도의 감전재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1년 전체 화재가 5만 건 정도 평균 일어나는데 그 중에 20% 만 건이 전기화재예요. 근데 전기화재가 전부 대형 화재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대형 화재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그 다음에 이천 냉동물류센터 화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던 그런 화재들이 있죠. 그 전부 전기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는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가 그렇게 대형 화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700건 정도의 감전재해가 일어나는데 감전재해 일어나면 끔찍합니다. 감전재해가 뉴스에 잘 안 나오는데 감전재해가 일어나면 얼마나 치명적이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열차를 제가 보여드렸죠. 열차하고 전기하고 비유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전기사고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충전부 보호, 보호접지, 누전 차단기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모든 전기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라 그랬죠. 그 하나가 누전,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 그 원인이 하나니까 대책이 간단한 대책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대책 세 가지가 이겁니다. 충전부 보호, 보호접지, 누전 차단기입니다. 자, 이게 뭔지 뭐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 의미가 뭔지 오늘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교육 목표가 뭔지 그걸 좀 인지를 하고 타겟을 잡는 차원에서 잠도 좀 깨자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충전부 보호. 이 정도면 계속 복상만 합니다. 자, 충전부 보호.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보호접지. 누전 차단기. 저 세 가지입니다. 저 세 가지. 충전부 보호, 보호접지, 누전 차단기. 그걸 개요를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충전부 보호는 상해 상책입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상해 상책인데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겁니다. 열차의 비유를 해보면은 열차가 탈선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열차가 탈선 안 되게 하려면 레일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안전속도를 준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열차가 레일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면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전기도 누전이 안 되게 하려면은 전선 관리를 잘하고 전기가 흐르는 그 회로 관리를 잘하고 전격 전로를 지키면은 전기가 정상 경로로 이탈하지 않겠죠. 이게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겁니다. 충전부 보호. 저게 상해 상책입니다. 근데 만약에 충전부 보호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누전이 됐습니다. 열차가 탈선을 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안전대책이 뭐냐? 열차가 탈선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열차나 뭐 선박이나 항공기나 이런 공공운수를 하는 그 운전자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교육을. 만약에 비상 상황이 돼가지고 추락을 하든지 탈선을 하게 됐을 때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2차 피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데 이쪽이 도심지고 이쪽이 산악이면 산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배, 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탈선이 이왕에 탈선이 나버렸을 때 안전한 장소로 탈선하는 거예요. 이게 2차 피해가 최소화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가 최소화가 되는 대로. 전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누전이 됐을 때 안전조치가 안전한 장소로 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장소로 누전한다는 게 뭐냐?
누전된 전기가 흘러가면서 감전이나 화재 폭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흘러가는 길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접지입니다. 접지. 그게 보호접지예요. 자, 세 번째, 열차가 탈선했을 때 두 번째 안전조치가 뭐냐? 열차 엔진을 세워야 되겠죠. 탈선한 상태에서 엔진이 계속 돌면 2차, 3차 재해가 나겠죠. 그래서 열차 동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게 전기가 누전되면은 누전된 그 회로를 전원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전원을. 그 전원을 차단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저렇게 세 가지입니다. 충전부 보호를 해서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 누전이 안 되게 하는 것. 두 번째, 누전이 발생했을 때 그 누전 전류가 흘러가면서 2차 피해가 안 나도록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드는 거. 그게 접지고. 세 번째는 누전된 회로의 전원을 차단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모든 전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됩니다. 자, 이게 뭔지 이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누전 차단기. 이게 세대 분전반입니다. 세대 분전반에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뭐 일반 주택이든지 아파트든지 이 세대 분전반이 있죠. 맨 앞에 이게 메인입니다. 메인이 배선 차단기가 있고 배선 차단기 뒤로 요렇게 가서 누전 차단기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누전 차단기 후단에서 전기를 쓰죠. 뭐 주방 전열, 그 다음에 거실 전열, 조명, 에어컨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떤 설비가 누전이 되면은 그 누전된 것만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누전 차단기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누전 차단기를 이해를 하고 전기 이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뿌리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죠. 지금 여기도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불도 켜고 이 지금 그 시청각 장비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근원 원리가 뭐냐? 이걸 알아야 근본 뿌리에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원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물질은 나누면은 원자가 나옵니다. 원자가. 그 원자를 나누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원자 모델입니다. 원자 중에서 원자 번호 3번 리튬의 원자 모델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에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가 있습니다. 그 양성자 숫자하고 똑같은 숫자의 전자가 원자 핵 주변의 어떤 궤도를 확률 분포 함수를 따라서 이 궤도에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 상태에서 원자예요. 그럼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하고 숫자가 똑같죠,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이게 자연 상태의 원자인데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맨 바깥에 있는 전자가 대부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원자는 플러스 전기를 3개를 띠고 있는데 마이너스 전기는 2개만 있죠. 그 원자는 플러스 전기를 띱니다. 떨어져 나간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죠. 2개가 전기적인 전하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요. 이게 전기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저 힘을 쓰는 게 우리가 쓰는 전기에너지의 근본적인 힘입니다. 저걸 어떻게 쓰느냐? 발전기가 있죠. 발전기는 원자의 양성자,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기계예요. 그럼 기전력은 뭐냐? 기전력은 자연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불안정한 상태가 됐죠. 그럼 원래 안정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게 기전력입니다. 원래 안정 상태로 복귀하려는 복원력이 기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는 전자가 움직입니다. 전자가.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는 크고 무거워서 안 움직입니다. 전자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전기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저 전자가 움직이면서 빛도 내고 열도 내고 자기장도 만들고 화학적인 그 반응도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이게 전기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자, 좀 거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가 있는데요. 이 까만 공이 플러스 전기고 빨간 공이 마이너스 전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지구 전체에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 숫자가 똑같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근데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그 대표적인 분리가 뭐냐? 번개입니다. 번개가 어떻게 치는 거죠? 구름에서 땅으로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구름에서 땅으로. 어떻게 전기가 흐르느냐? 자연 상태에서 지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숫자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구름이 뭡니까? 구름이 땅에 있는 그 바다나 강이나 호수의 물이 태양의 복사열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죠. 수증기가 돼서. 이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지구에 있는 전기 중에서 한 종류의 전기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쌓입니다. 점점 이렇게 쌓입니다. 쌓여서 공기를 뚫고 땅으로 흘러서 자기 짝지, 플러스 전기하고 합쳐질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한꺼번에 번쩍하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공기는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는 강력한 부도체입니다. 공기 1cm를 전기가 흐르려 그러면은 2만 볼트에서 3만 볼트 전압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름이 땅에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 높이 있잖아요. 거기서 땅까지 전기가 흐르려면 어마어마한 전압이 필요합니다. 수십억 볼트의 전압이 필요해요. 그 수십억 볼트의 전압이 만들어졌을 때 공기를 뚫고 흐르는 겁니다. 엄청난 전류가 흘러요. 수만 암페어의 전류가 흐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는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기 에너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전압에 어마어마한 전류니까 얼마나 큰 에너지입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한순간에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빛이 나는 겁니다. 근데 저 에너지를 캐치를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저장할 수 있으면 엄청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기술이 없어요, 아직.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 있는 걸로 알죠. 전기 에너지 저장하는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배터리나 뭐 ESS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전기 에너지 저장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아주 미미한 양만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그 대량의 에너지를 아주 극소량만 저장할 수 있는 그 기술만 있지, 대규모의 전기 에너지를 한꺼번에 순식간에 저장을 하고 내보낼 수 있는 그 기술이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노벨 물리학상 받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하죠.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전기 문명 시대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게 전기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전기 자동차가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디젤 그 엔진 자동차를 한꺼번에 점핑을 해서 뛰어넘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주춤하고 멈춰 있어요. 더 이상 못 나가고 있습니다. 못 나가는 게 배터리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그 핵심 부품이 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가 어떤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물하고 전기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물하고 전기하고 비교하는 회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펌프를 가지고 수압을 만듭니다. 수압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흘립니다. 이게 수류죠. 물이 흐르는 거죠. 근데 배관이 터져버렸어요. 터져서 물이 새 나옵니다. 이렇게. 누수죠. 새는 물. 물이 새면 물난리가 납니다. 이 누수된 물이 어디로 가느냐? 수위가 가장 낮은 데로 갑니다. 수위라는 것은 물 숫자의 위치자, 물의 위치 에너지예요. 물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로 갑니다. 물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 땅입니다. 땅에, 그것도 이제 바다죠. 우리 지구의 높이가 일정하게 통일이 되는 데가 바다입니다. 바다. 제가 조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조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비타민을 하나씩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 식사하고 한참 졸린 시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 사업장에서 잠시도 자리를 빌 수 없는 분들이 지금 이틀이나 시간을 내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잠을 좀 깨우자고요. 우리 지구 전체의 높이가 균일하게 비슷한 데가 어딘가 하면 바다 해수면입니다. 바다 해수면도 사실 달의 인력 때문에 조금 타원형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그래도 높이가 거의 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 기준을 잡을 때 해발이라 그러잖아요. 바다 해수면 기준으로 높이가 얼마나 하면 객관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누수가 된 이 물은 바다로 갑니다. 결국에는. 근데 전기회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회로 발전기에서 전압을 만들었습니다. 전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기회로를 지금 돌립니다. 전류죠. 근데 전선 피복이 까졌어요. 수도 배관이 터진 것처럼. 그래서 전기가 새 나옵니다. 누전. 새는 전기죠. 이게 감전이나 화재 폭발, 설비 고장을 일으킵니다. 근데 누전된 전기는 어디로 가느냐? 전위가 가장 낮은 데로 갑니다. 전위.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로 갑니다. 그게 어디냐? 땅입니다. 땅. 제가 앞에 쭉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게 지구 전체의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숫자가 같은 거예요. 근데 전기라는 거는 여기서 분리를 한 거예요. 강제로. 분리를 해서 자기 짝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누전된 전기는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전을 지락이라 그래요. 지락. 전기 기술자들은 땅으로 떨어진다고. 이 누전된 전기는 전위가 낮은 땅으로 갑니다. 누전이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해서 통제불능 상태의 길 잃은 전기죠. 길 잃은 전기는 항상 땅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거를 인지를 하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영광에 가면은요, 한빛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교육을 갔다 왔는데, 한빛원자력 발전소 발전기에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강제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쭉 이렇게 송배전 선로를 만들어서 광양제철소에서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분리된 전자가 이쪽에서 합쳐지려는 걸 못 합쳐지게 막고, 야, 여기서는 안 돼. 이리 돌아와. 하고 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리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얘는 자기 짝지를 만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회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흐르는 힘을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중간에 피복이 까져버렸어요. 충전부가 손상이 돼서 누전이 됐습니다. 누전이 되면 이 누전된 전기는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가라고 한 이 회로로 안 가고 땅으로 가버려요. 전기는 자기가 가장 가기 쉬운 길로 가거든요. 땅으로 가서 지구로 가면은 땅이든 바다든 지구로 가면 자기 짝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누전을 지락이라 그럽니다. 지락. 그리고 우리가 누전 차단기를 ELB라 그러는데 이니셜이 이게 Earth Leakage Breaker입니다. Earth가 지구잖아요. 지구로 새는 것을 차단하는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예요. 누전된 전기는 땅으로 갑니다. 자, 그걸 인지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누전 차단기가 뭐냐? 그럼 우리가 쓰는 누전 차단기. 우리가 쓰는 누전 차단기는 누전 전류를 차단을 하는 거예요. 누전이 나가는 전기하고 들어오는 전기하고 이걸 실시간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기가 나가고 동시에 들어오죠. 전기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로 가지고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자가 100만 개가 나가면은 100만 개가 그 순간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게 흐르는 힘을 쓰는 거예요. 흐르는 힘을. 물이 흐르는 힘을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흐르는 힘을 쓰는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들어와요. 같은 양이. 그래서 이걸 양팔저울로, 이런 양팔저울 같은 걸로 두 개를 실시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다가 100만 개가 나갔으면 그 순간에 즉시 100만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숫자가 차이가 나면 감지를 해서 잘라버리는 거. 그게 누전 차단기예요. 그래서 누전을 차단해서 감전이나 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게 이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그래도 지금 눈에 잠이 든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동영상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저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 전기 감전돼서 사망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저걸 설명을 하는 게 영어로 설명을 해요. 근데 영어가 아주 쉬운 영어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설명 듣고 여쭤볼 거예요. 영어는 웬만큼들 다들 하시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랜덤으로 제가 물어볼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ईंटें नीचे फेंकते हुए वो आगे बढ़ता है। सारी ईंटें फेंकने के बाद वो जैसे ही खड़ा हुआ बिजली की तार की चपेट में आ गया। इसमें हाई वोल्टेज करंट था जिससे झटके के साथ आग लगती है और मजदूर नीचे गिर जाता है। दैनिक भास्कर.com की रिपोर्ट। 이분은 질문할까 봐 나가버리셨나 본데. 그러니까 뒤에 분이 이제 걸렸습니다. 저기 영어로 설명하는 거 들리시던가요? 안 들리죠?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안 들립니다. 영어가 아니고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아랍어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잠 좀 깨시라고 긴장을 하라고 제가 그랬는데 마지막에 영어가 한마디 나오긴 했어요. 하이 볼테이지 커런트라고 영어가 나오긴 했어요. 고압 전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설명하는 분이 지금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여기가 그 컨테이너 같이 가설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비가 셉니다. 그래서 전날 비가 와가지고 위에 비닐을 덮어놨던 거예요. 비닐을 덮어놨다가 비 그치고 비닐을 걷어 올라온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서 비닐을 걷어 올라와서 발이 젖었죠.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하면서 손도 젖었습니다. 더워가지고 몸도 젖었어요, 땀이 흘러서. 그 상태에서 고개를 드는데 위쪽에 전선이 있었던 거예요. 전선에 피복이 까져 있었습니다. 충전부가 손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닿았어요, 목에. 목에 닿으니까 이 전기가 목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 사람 몸으로 흘러서 발로 흘러나간 거예요. 여기 두 군데 닿은 부분이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저 전압은 240V예요, 240V. 중동에서는 240V를 씁니다. 240V에 감전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몸으로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날 정도로 전기가 흐르는 게 저게 불과 한 2A 정도만 흘러도 저렇게 돼요, 2A. 전기가 2A 정도만 흘러도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여기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되느냐?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여기 전원 공급하는데 누전 차단기를 썼으면 되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 저 전원 공급하는데 지금 배선 차단기가 쓰였든지 아니면 옛날에 우리 쓰던 그 커브 나이프 스위치, 그 납표져 있는 스위치 그게 쓰였든지 아니면 차단기가 아예 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몸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올 때 정상적으로 전기가 흐르면 이렇게 흘러서 어떤 전기 서류를 돌아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나오자마자 동시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누전 차단기가 여기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갔다가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새버렸어요. 그럼 나오는 놈하고 들어가는 놈하고 차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단해버려요.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쓰면은 들어가고 나가는 전류가 30mA만 차이 나면 0.03초 만에 잘라버립니다. 저 사람 몸에 1A, 2A 저렇게 흐르도록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찌릿하면서 그냥 잘라집니다. 찌릿하면서 따끔하면서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배선 차단기나 커브나이프 스위치 설치를 해놓으면 그건 누전 감지를 못해요. 배선 차단기는 과전류 감지를 하거든요. 자기가 전격이 20A면은 20A 이상 흐르면 오버커런트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흘러가는 게 불과 2A 정도 흘러가면 과전류가 아니잖아요. 차단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죽은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누전 차단기를 법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의무 규정이에요. 그걸 안 쓰면 현장에 사업장에 점검하러 오면 과태료 먹습니다. 과태료. 근데 누전 차단기를 쓰고 이런 감전재해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감전재해가 누전 차단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나서 거의 70% 이상 줄었습니다. 누전 차단기를 법제화해서 쓰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가장 큰 효용이 있는 게 이게 감전 예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사고 영상을 하나 더 볼 텐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해보니, 재생이 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기. 쿠팡 물류센터 화재 났던 그 CCTV 영상입니다. 21년 6월 달에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나가지고 이거 한 6천억 정도 소실이 되고 뭐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어떻게 난 거냐. 여기 이 물류센터 건물이 원래 여러분들 이케아 같은 데 가보면 큰 그 마트, 물류센터, 대형 마트에 가보면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물품 야정하는 데가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게차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서 자동으로 물건을 빼가지고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도 원래 그렇게 돼 있던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층고가 한 7m 정도 되는 층고였는데 중간에 이 바닥을 하나 만든 거예요. 저기 이제 메자닌 구조라 그러는데 중간 바닥을 하나 만들어서 층을 분리를 한 거예요. 분리를 해서 쓰다 보니까 이 분리된 층에는 콘센트가 없어요. 근데 여기 정수기하고 선풍기 같은 경우는 쓰잖아요. 그래서 콘센트가 있어야 되니 콘센트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쪽 벽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멀티탭은. 쭉 꼬리를 물고 나와가지고 여기 이 부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면은 여기에 부하가 계속 부하를 쓰면서 이게 앞에 시작단에 부하가 엄청 커집니다. 전류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과전류가 흐르면서 이게 플러그와 콘센트에 접촉 불량이 되면은 이렇게 화재가 나죠.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서 불티가 떨어져 가지고 폭발적으로 화재가 확산된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좀 전에 누전 차단기 말씀드렸잖아요. 누전 차단기 가지고 저 화재를 막지를 못해요. 누전 차단기 저기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왼쪽에 이게 지금 누전 차단기 구조거든요. 누전 차단기가 220V 누전 차단기는 전선 두 개가 요 가락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가락지 안에 들어가서 전기가 나오고 들어가는 게 요 가락지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이 가락지를 ZCT라 그래요. 영상변력이라고. 저게 뭘 하는 건가 하면은 자기장을 감지를 하는 가락지예요. 전기가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고 정반대로 흐르잖아요. 전기는 이리 흐르면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깁니다. 반대로 흐르면 반대 방향으로 생겨요. 똑같은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자기장이 두 개가 상쇄가 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없어요. 근데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생기면 그 차이만큼 자기장이, 잔류자기장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감지를 해서 차단하는 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근데 이 형태의 화재는 누전 차단기 차단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열이 나는 거는 전기가 새는 건 아니거든. 새는 건 아니고 접촉 부분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 이 가락지에서 봤을 때는 들어가는 전기하고 나가는 전기하고 같은 거예요, 양이. 누전이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화재를 막는 데는 취약합니다, 누전 차단기가. 저 취약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전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아까 모든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원적 예방대책 세 가지가 충전부 보호하고 보호 접지하고 누전 차단기 이 순서로 말씀드렸어요.
충전부 보호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 상해 상책이고 이게 가장 최우선적인 대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접지고 세 번째가 누전 차단기예요. 근데 지금 설명을 거꾸로 드리고 있어요. 누전 차단기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 누전 차단기를 이해를 해야 접지하고 충전부 보호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지금 설명드린 그 정도 개념을 이해를 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접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접지가 아주 어려운 개념이에요. 전기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개념이 접지입니다. 저 접지를 이해를 하면은 전기를 뭐 거의 바탕을 이해를 한 걸로 봐도 됩니다. 근데 이 접지가 뭐냐? 접지가 이겁니다, 이거. 어서죠. 땅에 붙인다는 겁니다, 땅에. 전기에서 접지는 우리가 발바닥이 지금 접지가 되어 있죠. 땅에 붙어 있죠. 이런 그냥 땅에 붙이는 게 아니고 전기적으로 땅에 붙이는 걸 얘기하는 게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땅하고 연결하는 그 접지입니다. 자, 여기 피레침이 있습니다. 이 피레침으로 지금 낙뢰가 떨어지고 있죠. 이 낙뢰가 왜 피레침으로 떨어질까요? 아까 제가 전기는 자기가 가장 흐르기 쉬운 길을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공기는 전기가 흐르기에 아주 강력한 부도체예요. 1cm를 뚫고 흐르기 위해서 2만에서 3만 볼트 전압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는 엄청 힘듭니다. 근데 이 번개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피레침까지만 가면은 여기 피레침이 전기가 잘 흐르는 봉에다가 인하도선 굵은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바닥에 접지봉을 묻어가지고 땅에 붙여놨어요. 피레침까지만 가면은 고속도로예요. 땅으로 가는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전기는 이리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흐르기 쉬운 길을 찾아서 이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피레침이라는 단어가 PRP자에다가 낙뢰내자에다가 돌침침자죠. 낙뢰를 피하는 침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저게 아니에요. 저건 단어 모순적인, 언어 모순적인 단어예요. 낙뢰를 피하는 침이 아니고 낙뢰를 자기가 끌어당겨서 받는 침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수레침입니다. 수레침. 자기가 낙뢰를 자기가 맞아서 이 보호각 아래에 있는 다른 설비를 보호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설비를. 그래서 이게 수레침이 맞는데 주변을 보호한다는 그 개념에서 이제 피레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 앞에 이제 누전 차단기 설명드리면서 전기의 근원적인 전기가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전기가 일어나는 원리에 의해 가지고 전기는 누전된 전기는 땅으로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땅으로 흘러가는 그 대표적인 게 이 번개입니다. 번개. 이 번개도 누전 전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전기거든. 번개도 통제 불능 상태의 전기입니다. 근데 번개를 통제하는 지금 거의 뭐 유일한 기술이 저 피레침밖에 없어요. 피레침을 가지고 주변에 낙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 정도밖에 통제를 못 합니다. 번개가 어디로 떨어질지 통제를 못하는 누전, 통제 불능 상태의 누전 전기가 번개입니다. 자, 여기 이 번개가 피레침으로 가는 게 가장 자기가 흐르기 쉬운 길을 찾아서 피레침으로 가는 거라는 거, 그거를 이해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 경로에서 이탈된 통제 불능 상태의 전기가 누전인데 이 누전된 전기는 지구로 갑니다. 그래서 누전을 전기기술자들이 지락이라 그러고 누전 차단기 ELB가 어서 리키지 브레이크합니다. 지구로 새는 것을 차단하는 차단기라는 거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현장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에 철근 절곡기인데요. 철근 절곡기 이게 외함에 볼팅을 해서 접지선을 물려서 접지봉을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접지라는 건 접지 저항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접지 저항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접지봉을 박으면은 이게 붙을 접자 땅짓잖아요. 그러니까 땅하고 접촉되는 그 부위의 전기 저항을 접지 저항이라 그래요. 그 접지 저항을 우리가 원하는 값만큼 접지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접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접지봉을 박아서 접지 저항을 만드는데 이렇게 보호 접지를 할 때는 100옴 기준으로 합니다. 100옴. 100옴 이하로 접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100옴 값이 나왔느냐? 그거를 이해를 하면 접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어려워 보이는데 가장 접지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그림입니다. 제 말을 따라오십시오. 이게 철근 절곡기입니다. 철근 절곡기를 정상적으로 쓰면은 전기가 흘러 들어가서 스위치를 거쳐서 모터를 돌리고 흘러 나가겠죠. 이렇게 빛의 속도로 흘러 들어가서 흘러 나가면서 이 모터를 구동을 합니다. 근데 어딘가 피복이 까졌어요. 철근 절곡기 안에. 그래서 전기가 누전이 됐습니다. 누전된 전기가 철근 절곡기 외함이 철제로 되어 있죠. 철제로 흘러 나왔습니다. 누전된 전기 땅으로 간다 그랬죠. 철제로 흘러나온 전기가 땅으로 흘러갑니다. 땅으로 흘러가는데 접지를 해놨어요. 아까 본 것처럼. 접지를 해놨고 그 다음에 작업자가 이게 접촉을 한단 말입니다. 접촉을 하면 이 사람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땅으로 연결이 되죠. 회로가 두 개가 됩니다. 땅으로 갈 수 있는 회로가. 이걸 등가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접지 회로가 하나 있고 사람 쪽으로 가는 회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정상 상태에서 안전화 신고
그 목장갑 있죠. 면장갑 끼고 요렇게 전기장을 측정하면 5,000옴 정도 나옵니다. 손에서부터 발까지. 장갑을 벗고 신발도 벗고 맨발 맨손으로 하면 한 500옴 정도 나옵니다. 손발이 물에 젖으면 200옴 정도 나옵니다. 그보다 더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 몸은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입니다. 근데 작업 상태에서 손하고 발하고 5,000옴 정도가 보통 나오니까 5,000옴이라고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이 컨디션에서 누전된 전기가 땅으로 흘러가는데 100옴짜리 길이 하나 있고 5,000옴짜리 길이 하나 있어요. 그 전기저항이라는 건 전기를 흐르기 힘들게 막는 힘이잖아요. 그럼 이 전기는 자기가 흐르기 쉬운 대로 간다 그랬죠. 100옴 쪽으로 가는 거예요. 100옴 쪽으로. 5,000옴 쪽으로 가기가 힘드니까 이게 자기 가기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실험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1000mAh는 1A입니다. 1A. 단위를 좀 그 값을 크게 보기 위해서 단위를 mA로 바꾼 겁니다. 1000mA, 즉 1A가 누전됐을 때 요 컨디션에서 누전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쪽으로 19mA 흐릅니다. 접지 쪽으로 981mA가 흘러요. 대부분이 다 접지 쪽으로 가버려요. 접지 쪽에 가기 쉬운 길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19mA에 감전이 되는 거예요. 19mA에 감전되면 그냥 찌릿찌릿합니다. 찌릿찌릿하면 이거 이상하네 하고 얘기를 하면은 전기보는 분이 와서 이제 점검을 하면 어딘가 피복이 까져 있는 데가 보이겠죠. 그러면 거기를 손을 보면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드세요. 이거 메가도스 비타민인데 그냥 드세요. 지금 드시면 잠이 확 깨면서 몸이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철근 절곡기는 접지를 안 해놨어요. 그럼 여기 이 사람이 감전이 됐습니다. 누전된 설비에 접촉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흘러갈 길이 없죠. 그럼 이 사람 몸으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1A가, 1000mA가. 적사합니다. 적사. 아까 컨테이너 위에 감전된 그 사람처럼 적사합니다. 그래서 이 접지를 해놓으면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옴 값이 나온 거는 인체 저항이 5,000옴일 때 100옴 정도로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안전한 정도로 값이 흐르더라는 그 기준값에서 지금 100옴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공도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해머드릴을 쓰고 있는데요. 해머드릴이 분전반에서 작업 닐슨을 거쳐서 콘센트 거쳐서 플러그 거쳐서 이렇게 가죠. 요걸 딱 열어보면, 해머드릴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세 가닥이 들어옵니다. 이 세 가닥. 전원선 두 개하고 접지선 하나하고 세 가닥이 항상 따라 들어오죠. 그래서 전원선 두 개는 스위치를 거쳐서 모터를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고, 접지선 들어온 거는 이 외함에 붙어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합금 외함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쓰다가 여기가 피복이 손상이 돼서 누전이 됐다. 누전이 돼서 공구로 누전이 되면 이 사람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이리 흘러가면 감전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몸의 온도 그 저항은 5,000옴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접지 물려난 거 요거는 요렇게 따라가서 100옴의 접지가 되어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철근 절곡기처럼. 누전된 전기가 이 외함에 접지해놓은 이 접지선을 타고 가서 이리로 빠져버리고 이 사람은 감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도구를 접지를 하는 겁니다. 공도구 전기 안전 점검하면은 저기에 접지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애니메이션 가지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핸드 그라인더죠. 핸드 그라인더가 지금 누전이 되는 핸드 그라인더입니다. 이걸 플러그를 꽂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전원선 두 개가 요겁니다. 밑에 전원선 두 개가 여기 들어가서 전원을 받죠. 그다음에 접지선은 어디 있느냐? 요 사이드에 여기 접지입니다. 접지선은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자, 플러그를 꽂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항상 접지선이 먼저 붙습니다. 이렇게 구조상으로. 그 다음에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전기가 흘러 들어가죠. 흘러 들어가서 누전이 되면은 거꾸로 흘러 나오겠죠. 접지선을 타고. 그리고 이리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호로 하는 겁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공도구 안전점검을 할 때는 이 접지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고 이 전선 피복이 어디 손상돼서 바깥에 이 그 외함하고 닿아 있지 않는지 그 두 가지를 점검하는 게 공도구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접지도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왜 접지를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고, 충전부 보호 한번 보겠습니다. 충전부 보호. 충전부를 보호하면은 누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기사고를 아예 막을 수 있습니다. 충전부라는 거는 상시적으로 항상 전기가 통하거나 비상시에 어떤 돌발 상황에 전기가 통하는 위험부입니다. 이 충전부 보호가 실패해서 감전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고는, 전기적인 사고는 누전,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에너지가 모든 전기사고의 근원이고 그 누전은 항상 충전부에서 일어납니다. 충전부 보호를 실패하면서 일어납니다. 자, 이게 충전부 보호 실패해서 일어난 저압 감전사고입니다. 이 세면대인데요. 겨울에 이제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더운 물이 없으니까 이 플라스틱 통 안에 돼지꼬리 히터를 넣어가지고 물을 데웠어요. 돼지꼬리 히터 넣으면 물이 금방 끓습니다.
근데 돼지꼬리 히트 이게 누전이 잘 됩니다. 이게 누전된 거예요. 안에 그 석영이 손상돼가지고 누전이 됐는데, 누전된 전기가 땅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 플라스틱 통이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이거 물 안에 충전이 돼 있었던 거예요, 누전 전기가. 근데 이 사람이 세수를 하려고 이 흰 바가지를 들고 손을 넣었어요, 이렇게. 손을 넣으면서 그 순간 감전이 된 거예요. 감전이 돼서 손등으로 들어와가지고 발가락 쪽으로 나가면서 적사했어요, 적사. 저게 충전부 보호 실패를 한 거죠. 여기 충전부가 손상이 돼서 누전돼서 감전이 일어난 겁니다. 고압 감전 6600V의 감전이 된 건데 온몸에 이렇게 3도, 4도 화상을 입고 실려 나갑니다. 이게 특고압 감전입니다. 22,900V 특고압이 감전이 되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대퇴부 밑에 날아가 버리고 머리도 떨어져 나가고 팔도 다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감전이 되면은요, 저만큼 끔찍합니다. 감전사고, 사고가 뉴스에 잘 안 난다 그랬는데, 뉴스에 나는 게 어떤 뭐 이슈가 되면 뉴스에 납니다. 근데 감전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감전을 많이 당해봤는데, 감전을 당해가지고 거의 뭐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감전을 당하면은, 이제 심장으로 전기가 흘러가지고 쇼크를 받아서 사망하기도 하는데, 화상을 입습니다, 화상을. 대부분. 화상을 입는 게, 우리가 불의 화상을 입으면은 불이 이렇게 손으로 피부로 오면은 피부가 화상을 입잖아요. 피부가 화상을 입는데 피부가 장갑 역할을 합니다. 장갑 역할을 해서 피부가 보호를 해줘요, 몸을. 그래서 화상 입은 부위가 막 좀 아주 섬뜩하게 이렇게 흠살궂게 보여도 내부의 진피하고 혈관은 보호가 됩니다. 피부가 장갑 역할을 해주니까. 근데 전기의 화상을 입잖아요. 전기의 화상을 입으면은 피부로 화상을 입는 게 아니고 내부 진피가 화상을 입어요. 전기는 자기가 흐르기 쉬운 길로 흐른다 그랬잖아요. 이 피부로 안 흘러요, 감전됐을 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진피나 혈관 쪽이 수분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익히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수분이 있는 음식만 익히거든요. 수분이 있는 음식을 거기 넣고 고주파로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물 분자를 진동을 시켜서 물 분자끼리 마찰을 시켜서 그 열을 가지고 조리하는 게 전자레인지입니다. 전기가 몸에 감전이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 감전돼서 화상을 입으면은 바깥에 이렇게 경미한 상처가 있어도 내부가 굉장히 많이 깊이 상해요. 근데 화상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화상 치료를 이렇게 합니다. 화상 부위를 긁어냅니다. 손상된 조직을. 긁어내고 거기다가 다시 약을 발라놓고 붕대를 감아놨다가 또 붕대 풀고 또 긁어냅니다. 계속 그렇게 긁어내면서 새살이 차도록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근데 마취를 잘 안 해요. 마취를 하면은 거기 신경이 살아나는 게 조금 문제가 있고 흉도 많이 지고 그래서 마취를 안 하고 그냥 생으로 해요, 생으로. 끔찍합니다, 그 고통이. 근데 그 화상 부위가 또 깊잖아요, 불의 화상 입은 것보다도. 그러니까 치료가 오래 걸리면서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저도 예전에 현장에서 전기반장님이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아침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사고 났냐 그러니까 특구와 변전소에서 사고가 났어요. 어디에 감전됐냐 그러니까 22,900V에 감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막 가슴이 철렁하면서 돌아가셨구나 하고 아주 진짜 그 침통한 마음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뭐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 몸이 새까매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그 목동맥을 이렇게 경동맥을 잡아보니까 맥박이 아직 살아있어요. 보니까 이제 괜찮아요. 안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 변전소에 22,900 투투나인 변전소에 파워 퓨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수전을 했어요. 그게 가설 변전소를 지어가지고 하나씩 수전하는 단계였는데, 수전을 했는데 이분은 그게 수전이 안 된 줄 아는 거예요. 수전하고 문도 다 잠가놨는데 사고가 나려면 그렇게 납니다. 이분이 엄청 부지런한 분이라 가지고 내일 모레 여기 수전해야 되니까 그 전에 그 변전소가 괜찮은지 한번 점검하러 간 거예요. 점검하러 가보니까 파워 퓨즈가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삽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탈착이 돼 있으니까 이걸 밀어 넣으려고 손을 가지고 밀어 넣으려고 이렇게 손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22,900V 정도 되면 닿지 않아도 섬락이 됩니다. 섬락이.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아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감전이 됩니다. 섬락 감전이 된 거예요. 손으로 섬락이 되면서 등 뒤쪽에 이제 판넬 문이 열려가지고 자기 등 쪽에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손으로 들어와서 등짝으로 나가면서 등이 그렇게 탄 거예요. 등이. 막 옷이 타가지고 피부하고 막 뭉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그 들것에 올려가지고 급히 이제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전기 그런 사고가 나면은 그 전기 감전 사고가 어떤 위해가 있는지 그걸 아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들이 있는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병원에 가서 거기서 뭐 치료를 하면서
그 화상 치료를 하면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죠. 제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화상 치료를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감전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감전제 안 일어나게 그거는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감전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졸리는 시간이라서 잠깐 좀 쉬겠습니다. 지금 50분이 좀 안 됐는데 충분히 휴식 시간 드릴 테니까 3시까지 휴식하시고 3시에 다시 시간 맞춰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